79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죄송합니다. 뭘 그렇게 죄송해요. 죄송할 필요 없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습관입니다. 79화 2부에서는 오래간만에 뉴스 안 하고 아이템 추천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컬렉션 추천이라고 할까요? 스타일 추천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새봄을 맞이하여 이런 옷을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요즘에 좀 관심 있는 브랜드들과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추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돼. 진짜 1도 기대 안 된다는 기대. 네. 자, 그럼 서구 형부터 한번 가볼까요? 저부터요? 네. 저는 제가 한 것들 뒤로 좀 빼놔가지고 잠시만요. 일단 그 애프터 프레이의 새로운 컬렉션 애프터 프레이를 조금 소개하고 싶어요. 그 2021년도 이제 봄 여름 시즌 컬렉션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고 그 컬렉션 주제가 마이 케미컬 보이후드예요. 이거는 어떻게 홍석우님에 대한 약간 오마주가 아닌가요? 일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이후드는 홍석우 전용 아닌가요? 그 밴드 중에 그 마이 케미컬 로맨스라고 있거든요. 그쵸. 거기에다가 이제 그 홍석우의 뭐 유어 보이후드를 이제 섞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이제 애프터 프레이 웹사이트에 가면 그 웹사이트도 이번 시즌 컬렉션에 맞게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새로운 이제 그 시즌마다 이 인터넷 쇼핑몰을 그냥 뒤엎으니까 그래서 시즌 주제에 대해서 열일합니다 이분들. 어떤 한가해서 그래요. 훌륭한 말들을 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니까 이제 다시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전에 어렸을 때 뭐 느꼈던 뭐 그런 것들을 마이 케미컬 보이후드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좀 선보이자 뭐 어쩌고 해서 컬렉션을 만들었는데 옷들이 다 좋더라고요. 좋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번 시즌 예전 시즌도 그렇지만은 더 조금 스타일적으로도 다양해진 것 같고 본인들이 잘하는 어떤 코트나 윈드브레이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은 디테일과 소재들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반스 커스텀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뒤에 뭐 이렇게 로고 자수가 박히고 이제 자신들의 그래픽을 넣은 좀 커스텀 슈즈랑 스케이트보드도 만들었어요. 판매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만들었고 그래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옷들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은데 하나는 바로 요겁니다. 그 콘트라스트 패널 모즈 코트 네이비색 남색 그래서 네이비 해오가요.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조금 오버사이즈 핏이고요. 그리고 뭐 YKK 2A 지퍼를 사용을 했고 지퍼는 2A죠. 보시면은 이제 여기 뭐 써있지만 이제 고밀도의 코튼과 폴리에스터를 사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보면? 얘는 코튼이죠. 근데 얘는 이제 폴리. 그리고 얘는 저는 검정, 얘는 이제 남색이니까. 그리고 원래 사람들이 샀던 것도 사고 그런 게 패션이에요. 인정.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패턴도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서 또 안감은 살짝 이렇게 연한 회색으로. 이게 대비가 되죠, 색깔이 확실히. 이게 후디를 또 둥글게 만들고 요런 디테일. 시그니처 단추를 또 메탈로 만들고 또 재단추도 메탈인데 지금 보니까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같은 옷 아니에요? 라프시몬스입니다. 이것도 라프시몬스 아니에요? 라프시몬스 단추하고 비슷한 단추네요. 네, 소매 커프 단추가 좀 재미있고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입고 다녀도 될 만한 옷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룩에서도 그 청바지에 이제 반스 슬립온이랑 그냥 안에 스웨트인가 니트 같은 것들이랑 같이 스타일링을 했는데 사실 환절기에 어울리는 종류의 옷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소위 말하는 그 피시테일 어떤 모즈 코트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냥 밀리터리 코트들은 사실 되게 많고 그리고 군용으로 나온 오리지널 빈티지들을 입으면은 옷이 사실 편하진 않거든요. 좀 그렇죠. 무겁지. 요즘 옷들도 이것도 사실 다 면으로 만들어가지고 두껍고 좀 무겁거든요 옷이. 그래서 지금 계절에는 조금 지났어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좀 가볍게 봄에 하나 딱 걸치고 어디 산책 나가고 맨날 집 회사 왔다 갔다 할 때도 사실 입기 좋은 옷이고 안에 수트 같은 거 입고 그냥 캐주얼한 테일러 재킷 같은 거 입고 모즈 코트 입는 게 사실
굉장히 클래식한 방법이잖아요, 남성복에.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 모즈 코트가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젊은이들이 모즈 코트를 많이 시도했었는데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 애프터 플레이의 감각으로 모즈 코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는 M이랑 L 사이즈 두 가지가 있고 뭐 S 조금 오버사이즈라서 L 사이즈가 가슴이 71cm 나오네요. 기장은 113이고 M이랑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M이요? 가격은 이제 279,000원이라서 가격도 제가 봤을 때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옷을 입고 그러면은 어떤 TPO가 좋은 건가요? 그냥 아무 때나 된다? 예,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일상, 예, 캐주얼해요. 뭐 왜냐면 Everyday. 어떤 특별한 날에 입는 종류의 옷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매일 입고 다니기 그냥 좋은 옷이고 사실 이 정도로 좀 코트 기장에 긴 옷을 입을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나라 봄이 계속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근데 저 지금 아직도 겨울 코트 입고 춥던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무서워요. 이 방송 나갈 때를 조금 대비해가지고 어차피 한 6주 뒤에 나갈 거니까. 아, 맞네. 예, 그래서 내년에 나갑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코트 좀 클래식한 것들을 또 요즘 느낌으로 잘 변형을 하고 자신들의 어떤 패턴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도 어떤 다른 옷들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입어도 좀 잘 어울린다. 맞습니다. 그냥 매일 입고 다니고 싶은 종류의 옷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애프터플레이에서 저기 마이 케미컬 보이드라는 제목으로 이제 컬렉션을 만들었다라고 인스타에 올렸어요. 네. 그래서 바로 습관적으로 좋아요를 눌렀더니 바로 한 3분 있다가 카톡이 왔어요. 습관적으로 누르지 말으라고. 네. 너 왜 그렇게 사냐? 네. 그래서 좀 진정성 있게 살아라. 맞아요. 네. 진정성 댓글까지 써야지. 맨날 혼났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제가 그 디자이너 한 명이 한 친구가 사실 그 보유드 하면은 서구현인데 그 서구 선생님인데 뭐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네.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셔가지고 그 지금 한남동에 인준 씨. 그 쇼룸 겸 오피스를 오픈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 한번 이제 가겠다고. 우리 동네에 열었으면 개업떡을 돌려야지 왜 떡을 안 돌려? 네, 떡 라이프. 아무튼 그 어떤 그 좀 초대를 해줬는데 한번 저희도 한번 거기 가서. 또 나한테 초대 안 해. 또 왜? 저번에 또 뭐 누구 다른 브랜드처럼 나는 맨날 초대 안 하네. 아니 좀 얘만 초대했어. 아 치사하다. 저한테 카톡이 왔다니까요. 아, 네. 그래서 왜냐면 오픈하기 전부터 피해 의식 아니야 지금 이 정도는?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제 요걸 하나 추천을 하고 싶고 그거 외에도 하나만 제가 더 추천할게요. 네, 역시 애프터플레이의 옷인데요. 너무 쉽게 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컬렉션들이 있어요. 2개씩 하자고 그랬는데 한 집에서 그냥 다 2개 골랐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아우터들 예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그 군용 디자인을 좀 변형한 것들을 오늘 좀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모멘텀 밀리터리 쉘파카 네이비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건 M65죠. 딱 봐도. 네, 그런데 실루엣이 이제 일반 M65랑 조금 다르죠. 네, 그러니까 기장은 조금 짧은데 살짝 밑으로 갈수록 좀 커지는 A-라인 같은 디자인이고. 이게 저 그 김강민 대표가 자기가 만드는 옷을 약간 요런 식으로 밑으로 퍼지게 만들기 그냥 난 그거 좋아하지. 근데 보면은 또 이제 느낌이네요. 방수 방풍 기능의 3레이어 소재로 기능성 원단을 썼다. 그리고 이제 YKK 2A 지퍼 여밈이고 또 뭐 일단은 그 포켓이 4개나 있다. 원래 이거 4개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튼 제가 좀 시비 좀 걸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날카로워요. 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M65를 좋아해요. 왜냐면 주머니에 4개 달려. 4개 있으니까. 네, 왜냐면 주머니가 많이 달린 옷이 좋아요. 왜냐면 좋죠. 그 남자들은 또그 물건들 많으니까. 네, 물건들을 가방을 보통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일반화하지 야 마세요. 이런 어떤 성우 씨는 꼭 갖고 다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르니까요. 근데 이런 주머니가 4개나 있으면 이제 여기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넣고 여기는 뭐 엑스박스 넣고 여기는 뭐 닌텐도 스위치 넣고 네. 그걸 왜 갖고 다녀? 네. 그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보면은 또 좋은 게 옆에 왼쪽 소매. 여기 소매에도 저기 담배 넣는 네, 자잖아요. 보시면은 그 입체 아웃 포켓이 아주 존재감이 있습니다. 네, 담배를 피워라 이거군요. 존재감이 있다고 여기 써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포켓도 예를 들어 에어팟 같은 거 아하. 그리고 이제 핸드폰
맞습니다. 마리화나 뭐 약간 이런 것들 잘 넣고 마리화나가 다닐 수 있을 것 중요하지. 같고. 그리고 모자의 디자인은 아까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코트랑 비슷하게 또 이렇게 둥근 거고 어깨가 레글런이잖아요. 원래 이 디자인이 아니죠. 네, 레글런으로 바꿨어요. 네, 이런 것도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레글런으로 맞아요. 변주를 주는 방식을. 네, 그래서 얘도 똑같이 ML 사이즈가 있고 289,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그거랑 같이 하나씩 주문을 해도 대략 한 60만 원 정도면 이제 봄에 입을 옷들은 다 샀다. 이게 원단이 좋아갖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이 폴리 잠바치고 비싸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근데 이게 옷값이 우리가 너무 이제 요즘에 싼 거에 많이 맞아요, 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게 비싸 보이는 저 거지. 어디 가면 또 티셔츠 한 장 값이에요 또. 그러니까 마르젤라 가면은 티 쪼가리 하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옷들을 조금 추천해보고 싶다라고 좋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프터 프레이의 봄 아우터웨어들을 두 종을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옷들이 뭐 자주 입기에도 또 좋을 만한 그런 옷이에요. 네, 그리고 그 색깔에 대해서 잠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색 옷이 좋아요. 왜냐면 남자들이 실제로 입기에도 제가 그냥 좋아하는 색이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진짜 어디에나 모나지 않은 느낌이 있고 오히려 검정보다 더 맞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잖아요. 남색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 검정이 먼지가 잘 묻어요. 그래갖고 남색이 나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실용적이네요. 만약에 집에 이제 실제적으로 옷을 살 때 남색 아우터를 별로 입어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도 남색은 웬만한 색이랑 다 붙어요. 아하. 네, 그래서 붙죠. 네, 그러니까 집에서 남색 옷을 굳이 어떤 그 자주 입지 않는 분들도 남색 특히 아우터 종류를 하나 사서 집에 있는 어떤 것들이랑 매치를 해도 웬만해서는 다 어울려요. 스타일링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이너로 흰 티를 남색으로 입으세요. 살아. 그리고 청바지를 입어. 그리고 남색 코트를 입어. 남색의 진짜 좋은 장점이 이거거든요. 잘 묻어요. 딴 데 그냥 묻혀놨을 때 잘 묻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다른 종류의 색깔들을 좀 시도하기 어려워하는 또 여러 가지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검정색 아우터만 입고 다닐 때는 다른 색이 아무것도 안 묻어가지고 검정색만 입었었고. 그렇죠. 검정이 은근히 좀 스타일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검정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남색을 추천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남색과 윤성우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수 씨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일단 포털이라는 브랜드 뭐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언급했었던 그런 그죠, 브랜드인데 저는 이제 이게 포털이라는 브랜드의 디자인 스타일을 원래 좀 되게 좋아했었어요. 포털이 너무 좋죠. 요번에도 새로운 컬렉션도 보면서 진짜 예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 저런 거 좋아하면서 왜 이러고 다니냐? 그러니까 저희가 포털이 얘기도 종종 했었지만 포터리를 추천 절대 안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는 포털이가 브랜드로서 아주 포지셔닝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면이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털이의 옷들은 그러니까 비즈니스 웨어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비즈니스 웨어로 입고 다니는 실제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대다수를 차지하진 않지만 이 정도의 캐주얼한 비즈니스 웨어를 입을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들도 정말로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디자이너 분이랑 뭐 얘기를 해보거나 그랬을 때 그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비즈니스 웨어를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룩북도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찍은 건데. 네, 아마 쇼룸을 새로 저기 옮기신 것 금이형내 같아요. 사무실 같이 생겼네. 근데 이런 뭐 아우터들, 이제 테일러드 재킷들, 블루종 등등의 아이템들이 사실은 이거 지난 시즌에도 나온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거 느낌이 있죠.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 타겟 커스터머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저 옷의 이 실루엣과 요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넉넉하고 요거를 사이즈 베리에이션을 4개까지 가져갈 필요가 꼭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포털이의 좀 어떤 특장점이라고 보는 게 요즘에 막 무슨 캐주얼웨어 브랜드들 보면 원 사이즈로 나오고 막 이런 데들 많잖아요. 투 사이즈 뭐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사이즈 베리에이션을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짝이 났다는 게 그만큼 어떤 고객들에게 보다 이렇게 좀 어떤 섬세하게 나가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그런 점으로 보거든요. 이제. 그리고 원래는 포터리가 시즌 시작한, 그러니까 브랜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3가지 정도 사이즈였거든요. 1, 2, 3 정도.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5까지 5까지 버려서 말하자면 스몰부터 시작하면은 X라지, XX라지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위 오버사이즈라고 부르는 옷에 대해서도 만만하게 보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자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자세네요. 그래서 옷들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테일러 재킷류는 5가지 사이즈가 있고 셔츠 4까지 있고 뭐 그 외에 이런 좀 트러커 재킷 같은 경우는 3까지 있고 사이즈별로 테일러 자켓이라도 이승준 너도 입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아니 이승준은 안 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죠. 아, 이승준 같은 애는 되는데 이승준은 안 된다. 이승준은 안 된다. 아, 이승준 네. 같은 애는 되지만 이승준은 안 된다. 이제는 브랜드도 약간 조금 더 주도적으로 고객을 많이 볼 고객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방금 이렇게 사이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이즈 베리에이션이 많다라는 거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너무 좋죠. 그 중에서 내 몸에 보다 정교하게 맞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옷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게 되게 좋은 일이고, 원래는 이랬어요. 우리 패션 브랜드들이 다들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세상이 이제 바뀌고, 이제 보다 높은 효율성을 추구를 하고, 생산성을 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가 점점 베리에이션이 줄어든 건데, 원래는 이랬고, 지금도 명품 브랜드들은 이래요,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이렇게 베리에이션 많으면 가급적이면 입어보고 사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옷에 대해서는 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옷이 일단 입어보고 골라라 주의거든요. 이제 인터넷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질러버리게 되면은 몸에 안 맞는 옷을 고를 확률이 되게 높고 그 막 반품 비용 내고 이러느니 그냥 가서 한번 입어보고 진짜로 자기한테 잘 맞는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는 게 낫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포털에 사고 싶은데 뭐 두바이에 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포기하십시오. 두바이에 있는 옷을 사 입으십시오. 두바이에 있는 그 프레임이라는 편집 매장에서 사실 네, 프레임 두바이에 프레임이 있습니다. 스폰지바 프레임이라고. 자, 그래서 서구형이 진짜 얘기 서두에서 이렇게 쫙 한번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게 우리가 평소에 이제 대하는 이런 패션 브랜드들 보면은 너무 캐주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그래도 좀 정돈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을 만한 그런 옷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서구 형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뭔가 이제 좀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신뢰관계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이제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평소에 입을 수 있을 만한 옷을 포털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이 저는 되게 좋고 최근에 어떤 패션계 동향에서 봤을 때는 이 지점이 저는 오히려 되게 유니크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거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포터리의 옷들이 좀 추천할 만하고, 그리고 포터리의 옷이 단순히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이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 들어가는 뭐 재료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어떤 설계 같은 면에서도 어떤 이 실제로 이제 필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원들에게 좀 유효할 만한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포터리의 옷이 뭐 저 같은 뭐 한 30대 한 뭐 중반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되게 좀 유효하게 사용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포터리의 옷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이런 그 특유의 그 실루엣이랄까 그 사이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죠. 되게 슬림하지 않고 뭔가 몸이 조금 부해 보이는 느낌도 있지만 좀 편안해 보이는데 그쵸. 너무 또 그렇다고 격식을 차린 느낌은 아니면서도 입으면 뭔가 이 사람이 그냥 호감이 가는 종류의 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느낌이. 네. 이게 옷이 너무 패션해가지고서 테일러링이 딱 잡혀 있으면 그러면은 네. 오후 3시쯤 되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각 잡고 막 그런 약간 느낌보다 이렇게 풀어주는 정도가 좋긴 해요. 네, 좀 이렇게 릴렉스한 느낌이 있다 할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좋은 것 같고, 제가 굉장히 그 좋아하고 종종 같이 작업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실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또 포터리를 엄청 좋아하세요. 요즘에 보면 만날 때마다 포터리밖에 안 입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인상 차이가 어떤가요? 이 포터리 모델들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포토리 옷을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넉넉하고 이렇게 편안한 그런 실루엣이라서 그리고 키가 크세요. 만만하게 볼 수 있는데 키 크고 얼굴 작아야지 이게 잘 어울리는 옷이에요. 그러면 뭐를 입어도 다 네, 잘 그거는 어울리지. 근데 모든 게 바로 이 옷은 유독 키 작고 얼굴 크면은 진짜 웃긴 옷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거기한 그 점에 꼭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옷은 진짜 그 점에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그 수많은 옷들 중에 윤수 씨가 고른 옷은 뭔가요? 요번에 이제 그 스포츠 코트 장르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블레이저류들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 네. 블레이저들이 이제 뭐 옷선이 일단 되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거기 들어간 뭐 어떤 재료라든지, 그리고 뭐 주머니를 패치 포켓으로 만든 점이라든지 그런 점들이 옷이
그러니까 뭔가 각 격을 좀 지키면서도 귀여워요 옷이. 그래서 아이템을 하나 골라주시죠. 그 뭐야 울백으로 나온 그 재킷 있는데 투버튼인가요? 지나간 거 아닌가요? 지나갔어요. 잠깐만요. 요거 중간에 요거. 요겁니다. 싱글 브레스트 재킷. 파인 울로 만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위아래 슈트로 그러니까 같은 원단으로 만든 옷을 입으라고까지 권하는 회사가 뭐 롯데 같은 일부 쓰레기 같은 회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요런 정도만 이렇게 입고 뭐 밑에 뭐 기지 바지를 입던 뭐 면바지를 입던 뭐 그런 거 하나 이렇게 스봉 하나 걸치고 가시면 뭐 포터리 바지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셋업으로 또 같이 맞춰 입는 것도 있어요. 뭐 그렇게 셋업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세퍼레이션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수트로 쓰셔도 되고 뭐 그 양쪽 면에서 다 유효할 수 있으면 그런 옷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이게 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이거 지금 뭐 30몇만 원이죠. 일단 사이즈랑 형태가 37만 9천 원입니다. 위아래로 합하면 한 50만 원대 될 것 같아요. 5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뭐 이 정도면은 뭐 괜찮지 뭐. 이제 얇은 울 싱글 브레스티드 재킷이고 투버튼이 달려 있고 또 컬러는 다크 그레이예요. 요 네이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옆에가 있는 게. 그리고 소매도 다 리얼 버튼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포터리 옷은 그렇게 색이 막 엄청 그 야한 색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던하게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색들을 골라놨는데 그 색들이 원래 요런 옷의 목적에 어울립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포터리의 뭐 요 제품 추천해드리고 포터리 브랜드의 다른 제품들도 한번 쭉 한번 둘러보시면은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브랜드를 하나 또 갖고 왔는데 요거는 제가 집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이제 미국 브랜드예요. 데피라는 이제 브랜드인데 요 브랜드는 가방만 만듭니다. 뭐 티셔츠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티셔츠는 뭐 사실 뭐 별로 볼 거 없고요. 가방만 만드는 회사인데 뭔가 제가 이런 형태 가방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메신저가 쓰는 거 아닌가요? 그 되게 다양한 타입의 이제 가방이 나와요. 뭐 백팩도 나오고 뭐 메신저도 나오고 슬링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라 아메리칸 러기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되게 어떤 튼튼한 재료로 뭔가 되게 신뢰성이 높게끔 만든 그런 형태의 가방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 데피라는 브랜드가 딱 이제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쓰는 재료가 뭐 발레스틱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윈의 가죽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써가지고서는 가방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 버클로 꼭 그걸 써요. 그 코브라사의 이제 그 퀵릴리즈 버클 있잖아요. 그거를 꼭 사용을 하고 만드는 것도 그냥 그 미국 스타일로 이렇게 되게 투박하게 이렇게 그 딱 드르르르 밀어가지고서는 그냥 미신 그냥 그 존나 바늘 굵은 걸로 이렇게 박아버리는 그런 스타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요 데피라는 브랜드에서 제품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일단 메신저 백을 좋아하다 보니까 메신저 백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었고 그리고 다른 제품들 그 외에 뭐 립스탑으로 만든 백팩이라든지 뭐 무슨 발레스틱 코드라로 만든 슬링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고 있으면은 야 이건 진짜 모던 아메리칸 러기지 시리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거 정도면은 좀 사람들이 신뢰하면서 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그 리콘 매쉬업 2.0 발라스틱 나일론이라는 메신저 가방 같은 경우를 봐도 요 앞에 그 코브라 저기 결착하는 디테일이 좀 뭔가 이렇게 품질이 더 좋아 보이게 한달까? 근데 워낙 그 알릭스 때문에 유명해진 디테일이긴 한데 근데 이게 코브라 버클이 원래 나온 목적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뭐가 그러니까 되게 그 높은 이제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쓰라고선 이제 만든 그쵸,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공업용이죠. 오히려 이제 알릭스는 이제 이거를 좀 패션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쵸. 이거를 쓴 거고. 알릭스는 사실 코브라 버클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은 오히려 이런 쪽이 좀 더 어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되게 그 격한 환경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 이제 그런 때 이제 쓰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게 메이킹이 시카고 메이킹이에요. 핸드크래프티드인 시카고라고 돼 있어요. 미제예요. 그냥 정통 미제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보니까 재밌는 게 가방이 있고 옆에 보시면은 애드온 액세서리즈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뭐 버클, 뭐 캐러비너니 뭐
어떤 파우치니 이런 것들을 선택을 또 할 수가 있네요. 마이크로 파우치 이런 식으로. 300불짜리 백인데 뭐 이것저것 하면 결국 500불 돼 넘겠네. 70만 원 하겠어요. 그치. 네. 그래서 요게 그 포터의 어떤 어떤 대항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포터만큼 그렇게 사세가 커지진 않겠지. 근데 포터와는 다른 감각의 어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가방을 찾으시는 분께는 요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비슷한 좋겠어요. 가격대라면 이게 훨씬 더 견고하긴 하겠네요. 확실히. 포터는 요거보다 좀 더 심플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또 소재도 어떻게 보면 여기만큼 완전 억센 걸로 하는 건 아니고.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장단이 있는 게 포터식으로 이렇게 좀 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약간 좀 이제 심플하게 만들게 되면은 가방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가방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런 요소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가벼움을 약간 포기하고 대신 무겁지, 무겁더라도 무겁지. 좀 튼튼하게. 탄탄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의 브랜드입니다. 그 저희가 옷 소개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 저희의 그 시그니처를 안 했어요. 이거 살 건가 아니고 살 건가 라는데. 말고. 그러면은 그 아까 서구형 거부터 다시 올라가죠. 그 애프터 플레이부터 다시 돌아와서 애프터 플레이의 그 야상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야상은 안 살 것 같아요. 야상은 안 사고. 네, 애프터 프레이에 이번에 나온 거 중에 약간 트렌치 느낌으로 나온 것들 좀 예쁜 게 있거든요. 그건 좀 관심이 진짜로 가는데 저 야상 제가 안 입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야상 살만하다. 근데 이거 추천해준 사람은 기본적으로 살만한 생각이 그쵸. 있으니까 다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잖아요. 얘기를 다른 사람이 이제 네. 봐야 되지. 저는 야상 그거 보니까 되게 예쁘고 색깔도 좋고 그래서 그거 괜찮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제 거 이제 포터리의 옷들. 포토리의 옷도 저는 안 입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산답니다. 성광은 산다. 자, 요번에 이제 대피의 가방들. 그건 관심이 갑니다. 요거는 좀 네. 괜찮아 보여요. 네. 저는 안 산다. 요거는 왜 그러지? 왜냐면 그 저도 이런 디테일 이런 거는 무조건 일본제로 사는 뭐 그런 미제라서 안 산다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니고 요시다 포트 아니면 취급을 안 해줘요. 전혀 아니고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디자인 이런 종류의 디자인 저도 한때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는 너무 투박하다. 아하. 네. 이건 진짜 되게 진짜 미국 스타일. 투박하죠. 그러니까 가방에 뭘 넣고 가방을 놓는 게 아니라 가방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탁 집에 던져야지. 이제 막 이렇게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우리 집 탁 던져야지 이제. 그리고 굉장히 강한 느낌이고 가방은 되게 멋있어요. 멋있는데 근데 이건 진짜 되게 호불호 많이 타는 디자인이죠.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디자인. 예를 들어 막 이런 디자인 있잖아요. 이런 벨트 이런 게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 좋다. 저는 이거 하나 뭐 제가 추천한 거긴 하지만 저는 이거 하나 주문했습니다. 윤수 씨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전거 타시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이제 그 메신저백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진짜 정통 자전거용 메신저백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용 메신저백은 이 메인 끈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서브 끈이 있어요. 서브 끈이 있어가지고 가방이 이렇게 타던 와중에 이렇게 안 돌아가게끔 해주는 이제 서브 끈이 이렇게 어태치먼트가 있는데 요거 나오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대표적인 회사가 옛날에 지금은 좀 그렇게 옛날처럼 나가진 않는데 크롬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가방을 제가 쓰면서 이게 되게 잘 썼거든요. 근데 이 대피라는 회사에서는 요걸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어요. 직구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직구 돼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저 다 해가지고서는 400불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배송비 포함? 배송 포함이요. 괜찮네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리고 가방 사서 한 2주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풀고 버리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제가 좀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오늘따라 늦게 와놓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네요. 대망의 저는 두 가지 고른 거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보담도 그 발스타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이태리 브랜드인데 1910년 뭐 이때부터 생겨난 건데 뭐 레인코트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막 이러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로마의 휴일 뭐 이런 데서도 막 입고 나오고 막 이러는 옷들을 만드는 브랜드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A1 그 스웨이드 자켓이 아주 맛깔집니다. 요즘에 제가 조금 약간 클래식한 그런 무드로 옷을 좀 입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폴리먼 닮은 사람이 입고 있네요. 폴리먼이 아니라 닮은 사람.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나오는 이 A1 스웨이드 자켓이 뭐 이렇게 청바지나 이런 데 입어도 되고 아니면 약간 정장처럼 입은 데다가 그쵸. 아우터로. 이걸로 입어도 말이 되는 약간 그런 좀 특정이 있는 그런 진짜 존나 스타일이에요. 이태리옷처럼 네. 생겼어요 보면. 근데 진짜 이런 블루종 안에다가 타이 같은 거 메고 셔츠 입으면 되게 그렇게도 할수 멋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괜찮고 사실 이 레더 자켓 이런 거 뭐 말도 안 되는 뭐 헤지스 같은 데서 사도 돈 빽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뭐 이거는 클로팅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 알만한 거 보면은 랜덤 웍스 뭐 이런 데서도 이 브랜드 이거 팔거든요. 한 돈 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안팎으로 해가지고 가격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뭐 약간 정통성 있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굉장히 웰메이드 스웨이드 자켓이고 아주 비싼 건 아니다. 그냥 쓱 보니까 되게 이탈리아 옷 같은 게 이탈리아 옷들이 그거를 되게 중요한 가치로 보거든요. 가볍고 얇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거를 되게 잘 가져가는 그런 재킷인 것 같아요. 108만 8천 원이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가끔 가다 그 이랜드몰, 뭐 오케이몰 이런 데서는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하니까. 8, 90만 원 뭐 이렇게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사시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저는 이제 매 시즌마다 이 네이비 블레이저, 금장 단추가 달려 있는 네이비 블레이저를 하나씩 장만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6개월 되셨죠? 네. 두 시즌 시도하는군요. 이거는 좀 오래됐어요. 네. 근데 저희 우리 오픈톡방에서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 여기를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뭐라고 읽어야 되나? 예, 루니포르메라고 해서 유니폼인 것 같아요. 루니포르메. 예, 루니포르메라는 그런 건데 맞춤집이네. 여기가 이제 그렇죠. 맞춤집을 하는 데인데 온라인 상으로 요 자켓만 이제 온라인 주문을 받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이 맞춤을 만든 자켓을 만드는 사양이 이제 스트라파타 그 3버튼 3롤 2버튼 요거에다가 어깨 이제 마니카 카미차 주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와인잔 모양의 그 뭐 포켓이랑 뭐 이런 거 다 이제 있어요. 거기에 안에 다 들어있는 일단 기본형을 주고 기본 레디 투 웨어 사이즈도 다 있어요. 뭐 46, 48, 50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원단을 세 가지로 고를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나 저 스펙으로 나한테 안 맞아 이러면 메저 투 웨어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추가금 받고 추가금이 없어요 거기에. 추가금 없고. 그래서 원단 종류에 따라서만 세 가지 가격대가 있는데 가격대도 36만 원, 38만 원, 제일 비싼 게 49만 원. 요 정도 가격대여서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뭐 그 패턴이나 만듦새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접착이에요? 약간 반비 접착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비 접착이 뭐야? 비접착에 가깝다는 얘기죠. 다른 데도 비접착이라고 해도 반은 접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말하자면은 기성복 패턴과 사이즈로 옷을 주문하거나 혹은 이제 선택 옵션으로 그 주머니 모양이랑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구매하거나 둘 다 그 3주 정도 생산 소요 기간이 걸리고 그 정도 걸리죠. 뭐 그런다 하네요. 근데 이렇게 MTO로 그러니까 매저 투 오더로 주문으로 구매를 하시려면 이 경우에는 매장에 내방을 해야 된다. 재야 되니까 사이즈. RTO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매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이제 주문 딱 넣어놓으면 이제 봄에 이제 입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 성형 한번 입고 오셨잖아요. 겨울 원단으로. 그거는 저거예요. 다른 브랜드군요? 다른 집이에요. 네. 그 브라운 옷이.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옷들 디테일 사진을 아주 잘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정말 딱 매력 있어요. 그리고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저 단추 비싼데 저거. 가성비가 단추도 좋다. 저게 메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 단추가 비싸요. 저 단추가 좀 싼 단추는 아니에요. 저거 풀 세트 해가지고 8만 원인가 하거든요. 저거. 그리고 가성비가 세 가지 원단이 다 그 뭐 이태리, 그 다음에 뭐 런던, 좀만 미국 영국 거 그렇게
세 가지가 고를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또 다른 거 해도 된대요. 근데 이 전반적인 그 스펙 대비 가격은 되게 가성비 있다. 그 반비적착이 제가 뭔지 몰라가지고서는 요건 좀 더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뭐 요 정도 스펙에 요 정도 가격이 있다라고 하면 괜찮다. 시도해 볼 만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30몇만 원대면 괜찮지. 자 그러면은 요거 판단 한번 해보죠. 일단 첫 번째 거 뭐였죠? 얼마인가? 발스타의 발스타리노 브라운 스탠다드 핏 A1 네. 스웨이드 bomber 재킷. 네, 스타의 본보 자켓. 저는 요건 제 스타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저 좀 딱딱한 옷이 좋아요. 가죽. 저도 절대 안 사죠. 서구 스타일은 진짜 아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저도 안 산다. 저도 반대죠. 저도 안 입죠. 아 저는 주면 입어요. 저는 주면 입어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요거 그 금장 단추. 루니폼의 이제 금장 재킷. 저는 이거 삽니다. 요거는 진짜 할만하다. 보니까 36만 8천 원이에요. 아무튼 그 RTW, MTO 두 가지 다. 근데 다만 그 반비적착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게 제가 이제 인정할 수 되면? 있는 거면은 납득이 되면 그러면 산다. 평생 입을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반만 믿고 살아 이거. 혹시 옷을 입다가 떨어지는 그러진 않겠죠. 네. 네. 그 저는 서구 형 근데 평소에 이런 거 안 시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옷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렇지 저도 블레이저 한창 많이 자주 입고 다녔던 적이 있긴 있어요. 있었지. 근데 사진도 봤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테일러 재킷들에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긴 한데 그 네이비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한번 봄에 좀 한번 입어보고 합시다. 싶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니까 레저 투어도 약간 주입이 되는데. 돼가지고 네. 한번 해봅시다. 좀. 해봅시다. 이번에는 좀 봄에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럼 그러니까요. 좋지. 네. 아까 포터리도 그렇고 오랜만에 그 테일러 재킷들을 그치. 기본적으로 찾아보지 않거든요. 근데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보게 되니까 봄에는 확실히 좀 타이의 셔츠 같은 거 입고 다니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스타일이 확 바뀌면 네. 또 삶이 또 바뀌는 산뜻하고.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6가지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요러요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보시면서 이게 다 정답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 안에서도 취향이 갈리잖아요 이제 완전 다르죠. 그러다 배가 보니까 다릅니다. 우리가 그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좀 맞을 만한 게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